사랑하는 여자의 엄마가 누군가의 목숨을 거래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지환은 처음으로 형 말을 어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고성이가 박영나의 작업실 문을 나간 건 불과 몇 분 전이었는데요. 화실 안 공기는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팽팽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영나는 숨을 후 내쉬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됐어, 오빠. 엄마가 앞으로 1년은 내 인생에 간섭 안 하기로 약속했어. 그 말 속에는 해방감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요. 마치 갑자기 가벼워진 족쇄를 만지작거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이지환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영나가 웃을수록 그의 불안은 더 깊어졌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지?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우진 오빠간 이식 준비 더 이상 안 방해하는 거. 박영란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구를 살리고 또 누구를 궁지로 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양보하고 정리된 합의처럼 보였는데요. 이지환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그림들이 줄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술만 끝나면 고성이가 다시 원래의 얼굴로 돌아올 거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수술 끝나면 이 사장님이 영나를 다시 끌어안고 조용히 살게 둘까? 아니면 더 강하게 조이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경호원 계약이 끊기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영나가 다시 샐러드 도시락과 체중계, 강요된 약혼 상대가 전부인 삶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날 밤 결국 이지환은 혼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믿는 사람 형 이지혁을 찾았어요. AP그룹 대표가 된 이후로 이지혁은 더 바빠졌지만 동생이 밤늦게까지 서재 앞을 맴돌 정도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죠. 형, 하나만 물어봐도 돼? 서류를 넘기던 이지혁이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얼굴이 피곤하냐? 회사 일 아니지? 형, 만약에 누가 봐도 불행해질 게 뻔한 길을 골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지환은 말을 고르느라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욕하더라도 끌어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처음엔 이지혁도 그냥 연애 상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왜 불행해질 거라고 확신하냐부터 말해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대. 뭐 먹을지, 뭘 좋아해야 할지,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까지 다 정해진 삶이었거든요. 겨우 자기 힘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는데 그 행복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구조야. 이지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게다가 엄청 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 가족 전체가 박살날 수도 있는 비밀. 이야기를 듣던 이지혁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내가 나서면 그 비밀이 터질 것 같다? 솔직히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막을 수도 있어. 대신 나도 같이 맞을 거고. 이지환은 웃으려고 했지만 입가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형, 사실 박성재 형 이복 동생 영나 이야기야. 나 지금 영나 경호 맡고 있잖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동생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너 박영나 좋아하지? 대답 대신 이지환의 침묵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답이었어요. 이지환은 지금까지 자신이 본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샐러드만 먹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식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붙어 다니는 코디와 트레이너, 스케줄 하나 허락 없이 바꾸지 못하는 일상, 그리고 고성이가 미리 정해둔 약혼 상대 이야기까지요. 거기에다간 이식 수술까지. 자식 간 이식 같은 큰일을 가족들한테 숨긴다는 게 말이 돼? 형,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간 이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이지혁의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이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지은호. 얼마 전까지 카페에서 웃던 얼굴이 병원 침대 위에서 수척해졌던 모습이 의사와 나눴던 말을 떠올리자 불길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말하는 이 사장 성함이 혹시 고성이냐? 응, 형도 알지. 성재 형 새어머니.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지은호의 생모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양 실종된 쌍둥이, 이름만 남겨진 옛 기록들. 그동안 단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고성희라는 이름과 겹쳐지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영나 어머니 사진 혹시 있냐? 잠깐만. 이지환은 휴대폰을 뒤져 예전의 행사용 자리에서 몰래 찍어둔 사진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중년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이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은호가 보여준 낡은 가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 여자와 같은 눈, 같은 미소였습니다. 형, 왜 그래? 최악이다. 이지혁이 낮게 내뱉었어요. 지금부터 내 고민은 그냥 연애가 아니라 두 집안 전체 문제야. 그리고 지은호 문제이기도 해. 그제야 이지환도 상황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고성희라는 한 사람이 박성재 집안과 지은호, 그리고 한우진까지 한꺼번에 엮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아까는 제3자가 나서는 건 위험하다고 했잖아. 아까까지는 상황을 몰랐으니까 그런 거고. 이지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내가 먼저 알게 됐다면 내가 움직이고 난 내 뒤를 책임질게. 그 한마디에 이지환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걸 깨닫기도 했죠. 그는 일단 가장 먼저 진실을 확인해 줄 사람에게 향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박진석 회장이었어요. 며칠 뒤 박진석의 서재는 묵직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오래된 전집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요. 회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가? 성재는 아니고 성재 형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숨을 골라가며 한우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 영나에게서 들은 조각난 기억들, 그리고 자신이 지켜본 고성희의 행동들을 순서대로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쌍둥이 남매 중 한 명을 죽었다고 속이고 다른 한 명은 보육원에 버리듯 두고 재혼 후에야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데려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간 이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하던 박진석의 표정이 이야기 중반부로 갈수록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이완아, 지금 하는 말 다 사실이라고 자신하나? 예, 회장님.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일부지만 한우진 씨가 피 토하듯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솔직히 안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영나를 생각하면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진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아무 말하지 말고 기다려보게. 내가 확인해보지. 그날 밤부터 박진석의 사설 조사망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 폐쇄된 입양기관의 자료, 보육원 원장과 간호사들의 증언까지 하나씩 모여들었는데요. 며칠 뒤 그의 책상 위에 쌓인 두툼한 보고서는 이지환이 전한 얘기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보고서는 더 잔인한 사실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를 내쫓기 위해 조작된 불륜 사진들, 기자들에게 흘려진 거짓 제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고성희의 이름까지요. 서재로 고성희를 불러들인 밤 집 안 공기는 폭풍 전의 고요처럼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세요? 늘 그렇듯 나긋한 목소리로 다가온 고성희에게 박진석은 한 뭉텅이의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당신이 제일 잘 알 텐데. 서류 위에서 익숙한 이름과 날짜들을 확인하는 순간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다 오해야요. 누가 날 모함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소. 박성재는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언제나 점잖던 박성재가 소리를 높이자 고성희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다 널 위해서. 제 인생을 위해서라면 제 친엄마를 쓰레기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그 사이를 갈랐어요. 그만들 해라. 오늘은 진실만 듣겠다. 그 밤은 30년 가까이 쌓인 거짓과 비밀이 무너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자신이 한우진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요. 병원 기록과 증언, 그리고 숨겨진 계좌 내역은 그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 우아한 사모님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 깔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뒤에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법정에서 고성희의 이름 앞에는 사기, 강요, 아동유기, 명예훼손 같은 단어들이 길게 붙었습니다.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던 날 방청석 한켠에 앉아있던 박영란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고성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사람은 딸 박영란이었는데요. 영란은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 대신 선택한 외면이 고성희에게는 어떤 형량보다도 더 큰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또 한 집안에서도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지은호에게 전해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내 친오빠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더라. 정순이의 조심스러운 고백은 지은호의 발밑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입양 기록, 병원 차트, 고성의 이름이 찍힌 동의서까지 하나씩 맞춰보니 모든 길이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한우진이었죠. 두 사람이 병실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이상할 만큼 낯설고도 익숙했어요. 내가 내 동생이라고.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응. 우리 쌍둥이래. 한우진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금방 눈가가 젖어버렸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평생 엉망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말밖에 못해서. 짧은 침묵 끝에 지은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때문에가 아니야.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간 이식할게. 그건 내 선택이야. 누구 강요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한우진은 손을 내저으며 말렸지만 지은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적어도 우리 둘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를 이용했다는 말은 남기고 싶지 않거든. 가족이니까. 수술은 길고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의사들의 말대로라면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어요. 지은호와 한우진은 모두 무사히 회복했고 떨어져 지낸 세월을 조금씩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쌓아온 상처와 경험을 천천히 꺼내보며 두 사람만의 속도로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자기 방 구석에 숨겨놓았던 현금 가방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슬쩍 쥐어준 5억이었는데요. 처음엔 인생 역전인 줄 알고 두 손 번쩍 들었지만 그 돈이 어떤 악의 대가였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결국 그는 지은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나 진짜 쓰레기였어. 돈에 눈이 멀어서 아무 생각도 안 했어. 지은호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내가 스스로 잘못 인정했으니까 나는 용서해 줄게. 대신 다시는 이런 거에 눈 돌리지 마. 엄마까지 또 울릴 일 만들지 말고. 그 말에 지강호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꾹 참던 눈물을 누나 앞에서만큼은 숨기지 못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고성희가 교도소 담장 안으로 사라진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 박영란의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숫자가 하나 찍혀 있었어요. 조회수 100만. 밤새 올려둔 웹툰 에피소드가 폭발적으로 읽히고 있었던 거죠. 댓글에는 작가님, 이거 혹시 실화 아니에요? 여주 너무 불쌍한데 통쾌해요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고요. 오빠, 나 진짜 작가 된 것 같아. 영나가 눈을 번뜩이며 소리치자 옆에서 커피를 내리던 이지환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됐거든. 이제는 성공한 작가지. 그날 저녁 박진석은 이지환을 서재로 따로 불렀어요.
예전 같으면 긴장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궁금함이 앞섰습니다. 이완군. 박진석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날 내게 와서 한 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는 거 이제야 조금 알겠네. 당연히 말씀드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영나 씨가 평생 그 집 안에 갇혀 사는 거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우리 집을 흔들어 놓았지. 박진석이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덕분에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네. 누가 가족이고 누가 가족인 척했던 사람인지. 잠시 뜸을 들이던 박진석이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완군. 네, 회장님. 우리 영나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이지환은 숨이 턱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박진석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보디가드로가 아니라 인생 파트너로 말이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아직도 자기 그림이 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거야. 나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자네라는 걸 잘 알고 있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그제야 한꺼번에 밀려왔는지 이지환의 눈가가 금방 붉어졌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어요. 형, 나 결국 형 말 어기게 됐어. 제3자가 나서지 말라고 했던 그날의 조언을요. 하지만 이 선택만큼은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